천이머사.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약초꾼 천씨가 살았습니다. 천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성격이었으며 모험심이 많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천씨는 약재를 구하기 위해 어디든 마다 않고 채집을 다녔는데 마침 강원도에 좋은 서기버섯이 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서기버섯을 캐러 가봐야겠구나. 깊은 산 높은 절벽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귀한 재료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서야겠어. 천씨는 언제나처럼 보찜 하나만 지고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4, 5일을 걸은 천씨는 저녁 어스름한 무렵에 강원도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산을 잘 타지만 지금 올라가면 해가 져 들짐승들이 나올 텐데 이를 어찌할까? 그냥 주막에서 하루 묵고 내일 새벽에 오를까? 천씨는 산 아래에서 서기버섯이 날 만한 절벽을 바라보며 버섯 채집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절벽의 이쪽 저쪽 살피던 천씨는 절벽 옆 높은 나무에 웬 보찜이 하나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천씨는 보찜을 보자 호기심이 일어 곧장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찜이 있는 곳에 다 오른 천씨는 보찜을 집어 나무를 내려가려다가 마침 절벽 위에서 두런대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지? 그러게, 어사 나으리가 행방불명된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 대체 어찌 되신 건지 걱정이야. 사람들 말소리에 놀란 천씨가 절벽 위를 자세히 보니 나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사님, 아무래도 그놈들한테 당한 것이 아닐까? 예끼 사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나? 말 조심하게. 아니, 2년 동안 포도대장이 쫓아도 못 잡은 산적들을 홀로 잡는다고 이 험한 산골까지 오셨으니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나? 그렇지. 상황이 안 좋은지 한양에서 후임어사 나으리가 이틀 안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하니 우리는 빨리 해지기 전에 수색이나 더 해보세. 암행어사의 행방불명 소식을 우연히 접한 천씨는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조심스레 보찜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보찜 안에서 암행어사가 갖고 다니는 마패와 흰 도포, 갓이 나왔습니다. 어이쿠, 이 집 주인이 저들이 말하는 행방불명된 암행어사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거 큰일이네. 내가 어사의 짐을 가진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내가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겠어. 그냥 풀숲에 버리고 갈까? 아니지 아니야. 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암행어사의 보찜을 우연히 손에 넣은 천씨는 밤새 산을 넘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천씨가 산 너머 마을에 들어서자 이른 아침부터 한 초가집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봐! 빨리 갚아야 할 거다냐? 필요할 때는 애걸복걸하고 빌려가더니 갚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맞아? 험악해 보이는 사내들이 집안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못 갚겠으면 당장 이 집이라도 내놓으시오. 집이 백냥값을 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지. 이틀 후 다시 올 테니 돈을 갚던지 집을 비우든지 하시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내들은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을러대고는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주인 남자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상황을 보게 된 천씨는 울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우리 집이 이제 쫄딱 망했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시오. 옛말에도 걱정은 나누라 하였소. 흑흑,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보릿고개를 지내느라 내가 돈을 융통하였는데 그 돈이 고리대금업자의 것이었소. 그런데 올 가을 돈을 갚으려 하니 빌린 돈의 10배를 갚으라 하는 것이오. 본래 약속했던 이자와 달리 턱도 없이 큰 금액을 갚으라 하니 내가 어찌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까막눈이라 문서도 하나 쓰지 못해 일이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이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판국이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저런 정말 딱한 사정이시오. 나와 함께 관에 가서 억울한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떻겠소? 턱도 없는 소리 마시오. 저 관아에 있는 놈들도 모두 그 고리대금업자와 한패요.
우리 고열을 빨아 이득을 보는 놈들이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있겠소?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라. 남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상황을 이해한 천씨는 관리들도 모두 부패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천씨는 울고 있는 남자를 위로하고는 숲에 들어가 보찜에 있던 어사의 도포와 갓을 쓰고 성큼성큼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무슨 일이오? 포졸이 나와 물었습니다. 네, 지나가던 양반인데 급히 뒷간을 좀 써야겠다. 뭐라고요? 어허, 말을 못 알아듣는 게냐? 뒷간이 급하다 하지 않느냐? 네가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는 것이냐? 이때 포졸과 실랑이를 벌이는 천씨를 본 이방이 나와 관아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얼른 쓰고 가시오. 천씨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뒷간에가 볼일을 보고는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여봐라, 이젠 내가 배가 고프니 밥상을 좀 내오너라. 그러자 이방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혹시 천씨가 때라도 쓰면 귀찮아질까봐 툇마루에 앉게 하고는 김치와 보리밥을 서둘러 내왔습니다. 자자, 어서 드시고 가시오. 이리 뻔뻔한 양반이 세상 천지에 있다니 원. 그런데 돌아서려던 이방의 눈에 천씨의 보찜에서 삐져나온 어사의 마패가 살짝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것은! 눈이 휘둥그레진 이방은 서둘러 절을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몰라 뵙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허허, 양반을 접대한 것이 어찌 실례가 되겠소. 그나저나 내 여행을 계속하려면 여비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 똑 떨어졌구만. 이를 어쩌지? 천씨의 말을 들은 이방은 불이 나게 안으로 달려가더니 현감을 불러왔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오셨습니까? 아래 것들이 몰라 뵙고 큰 결례를 하였습니다. 약수합니다만 이 돈으로 편히 여행하십시오. 제 불찰은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골 현감이시오? 고맙소. 내 좋은 일에 잘 쓰리다. 난 이리 바빠 이만 가보겠소. 아니, 벌써 가시게요? 나으리를 위해 연회를 열 생각이었는데 더 쉬었다 가시지 않으시고요. 아니요, 말씀은 고맙지만 내 일이 바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려. 잘 지내시오. 네, 살펴가십시오. 천씨는 자리를 뜨며 이방을 따로 불러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자네 덕에 이렇게 환대를 받았으니 내 한마디 해주고 가야겠네.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방은 더욱 놀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천씨는 비밀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올 암행어사가 있었는데 안양에 급한 일이 생겨 이곳을 그냥 지나친다고 하더군. 그리하여 후임 암행어사가 수일 내 이 고을을 감찰하러 올 것이야. 허나 자네가 이곳 관리들의 비리를 자세히 적어두고라면 자네는 벌을 피할 수 있을 걸세. 그럼 난 가네. 말을 마친 천씨는 유유히 관아를 빠져나가 현감이 챙겨준 돈뭉치를 들고 조금 전 울고 있던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이것 받으시오. 아니, 당신은? 게다가 이 돈은 다 뭐요? 천씨가 건넨 돈을 받은 남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묻지 말고 그냥 받아 쓰시오. 어서 고리 대금업자에게 주어야 집을 지킬 거다니요. 그런데 남자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될까요? 관아에서 제가 갑자기 돈이 생겨 큰 돈을 하루 만에 다 갚았다고 하면 도둑놈 취급하면서 또 잡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아, 관아라면 걱정하지 마시오. 곧 부패한 놈들은 다 잡혀갈 것입니다. 허허허. 이미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천씨는 남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으리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남이라도 알려주셔야. 남자는 이제야 안심하여 천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천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새벽 천씨는 이 고을을 몰래 벗어나기 위해 산길을 이용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산길이라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물소리를 따라 계곡을 찾으면 될 일이야.
자, 물소리는 저쪽에서 들리니 저리로 가보자. 천 씨가 길을 찾기 위해 계곡으로 다가가자 바위 뒤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런 새벽 깊은 산 속에도 사람들이 있나? 자신이 길 잃은 처지라는 것도 잊은 천 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바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뒷마을에 사는 과부 데리러 가는 날이 오늘인가? 응, 오늘 밤이지. 두령이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잖아. 예쁜 게 죄인가 봐. 그 여자는 두령 눈에 드는 바람에 남편도 두령 손에 살해당했지? 쉿! 조용히 하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뭐 어때? 이곳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외부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다 우리 편인데 뭘. 아무튼 우리야 두령이 편해야 편한 사람들이니 시키는 대로 하자고. 말이라고? 두령 눈밖에 나면 암행어사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가? 그럼. 얼마 전에 산속에서 길 잃은 암행어사도 죽였지? 아이고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듣고 보니 두 사람은 이 지역에서 나쁜 일만 일삼는 산적물이었습니다. 천 씨는 숨을 죽이고 거처로 향하는 산적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계곡 위 큰 바위를 돌아 숨겨진 동굴로 들어선 산적들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린 후 사라졌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나쁜 짓을 하니 관아에서 아무리 찾은들 찾을 수가 있겠나? 나도 다시 오려면 힘들 것 같으니 나무마다 표식을 해둬야겠다. 그건 그렇고 지금 급한 곳은 그 과부라는 여인이야. 당장 오늘 밤에 납치하러 간다 하지 않았나? 늦지 않게 과부 집을 찾아야 하는데. 천 씨는 서둘러 산길을 타고 고개를 넘어 뒷마을의 과부집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듣던 대로 과부는 무척 미인이었는데 소복을 입고 슬픈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네, 저는 약초꾼인데 우연히 산에서 산적들의 대화를 듣고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댁을 잡으러 온다 하였으니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소식을 들은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 제 남편을 죽이던 날 저를 잡아가려던 두령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장례는 치러야 하니 일주일 후에 가겠다 약속해 놓았던 일입니다.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서 관에 가서 현감에게 고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두령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슬픈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현감이던 관아에 어떤 관리가 오던 그 흉포한 두령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십시오.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과부의 뒷모습이 무척 쓸쓸한 것을 본 천 씨는 문득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잠시만 저 좀 보십시오. 혹시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방도를 마련할 테니 걱정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혹여 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뜻대로 하셔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의아한 표정으로 천 씨를 바라보던 과부는 어쩐지 천 씨에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럼 나으리 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마친 천 씨는 서둘러 죽은 어사의 보찜을 발견한 절벽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어사가 오늘쯤 이곳에 당도할 것이야. 이곳으로 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 근처에 주막이 한 개 있으니 그곳에 묵겠지? 어사를 만나려면 어서 가보자. 천 씨는 주막 근처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행상 차림을 한 나졸들이 수시로 주막을 들락거리며 선비에게 무언가 보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저 사람이 어사로구나. 천 씨는 어사가 혼자 있는 틈에 조심스레 다가가 죽은 어사의 보찜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어떤 분이 이것을 전해주시며 성황당 돌탑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사는 짐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벌써 천 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편 어사에게 짐을 건넨 천 씨는 서둘러 돌탑으로 가 미리 적어놓은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천 씨는 편지에
암행어사를 죽인 자가 흉포하고 강한 산적들의 두령이라는 것과 위기에 처한 과부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을 뿌리 뽑기 위해 숨겨진 산적 소굴의 위치도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산 너머 고을의 부패한 관리의 행적은 관아의 이방이 상세히 문서로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천씨가 자리를 뜨고 얼마 후 암행어사가 돌탑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편지만 한 통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중하여 편지를 읽은 암행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수년째 강원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산적들이 기어코 어사도 죽인 겐가? 어찌 이리 원통하단 말인가? 기필코 내 이놈들을 잡아 먼저 가신 분의 원통함을 풀겠소. 어사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대체 누가 이리 상세한 정보를 준 것인지, 산적들의 속을 뿐 아니라 흉폭한 두목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너무나 고마운 사람인데 만나볼 방도가 없구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서둘러 움직여야겠다. 암행어사는 즉시 한양에서 데려온 나졸들을 뒷마을 과부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가장 무공이 뛰어난 나졸이 과부 대신 여장을 하고 방에 앉아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습니다. 과부집 주변에는 다른 나졸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져 주변이 캄캄해지자 드디어 산적들이 과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봐, 네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으니 이제 가자고! 허허허! 두령은 기분이 좋아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자, 어서 가자, 일어서! 두령이 과부를 일으키려 하자 과부로 변장하고 있던 나졸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두령의 가슴을 비소로 찔렀습니다. 으악! 두령은 워낙 빠른 기습 공격을 받자 손쓸 도리도 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두령을 따라온 나머지 산적들도 매복했던 나졸들에 의해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과부가 무사히 구출되자 어사는 즉시 나졸들을 데리고 편지에 적힌 산적 소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적들의 잔당을 모두 잡은 일행은 이들을 모두 산 너머 고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나으리. 새벽녘에 산적들을 끌고 온 암행어사 일행은 이미 어사가 올 줄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방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 어서 죄인들을 신문할 준비를 하고 현감을 부르도록 하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사님께서 오실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요. 여기. 이방은 조심스레 자신이 적은 현감과 관리들의 비리 장부를 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역시 편지에 적힌 말대로군. 그래, 잘 받았소. 수고했소. 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방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암행어사는 이방이 건넨 장부를 꼼꼼히 살펴 관련된 자들을 파직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천씨의 도움을 받아 산적들을 소탕하고 고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암행어사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왕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을 감찰 임무를 맡게 된 어사는 고을을 떠나기 전 성황당 돌탑을 찾았습니다. 허허, 이렇게 일이 해결되어 다행이지만 이것은 나의 공이 아닌데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하나. 이 어려운 사건들을 이렇게 쉽게 해결하다니 아마 그분은 원통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동안 하늘이 내려주신 천임어사셨을 거야. 천임어사라. 그래. 암행어사는 모든 공을 천임어사 천씨에게 돌리고 싶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으니 그저 마음속 깊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어사에게 편지를 전달한 천씨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체가 탄로나 자신이 해결한 일들이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지낸 지 3년이 흐른 어느 날 천씨는 문득 강원도에서 서기버섯을 캐오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 3년 전 사건에 휘말려서 서기버섯을 캐오지 못했지. 지금이라도 한번 가볼까? 천씨는 3년 전에 목했던 버섯을 캐러 다시 강원도로 갔습니다. 당시 눈여겨보아두었던 절벽에서 버섯을 많이 캔 천씨는 기분 좋게 발걸음을 떼다가 뒷마을 과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잘 지내고 있을까? 설마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자.
천 씨는 조심스레 3년 전 가보았던 과부의 집에 들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서 있는 천 씨를 보자마자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으리 말씀을 믿은 덕에 제가 이렇게 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참 다행입니다. 이곳에 일이 있어 지나가다 와보았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으리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그날 저녁에 목을 맬 생각이었지만 나으리께서 믿어보라 하여 저녁까지 있어 보았더니 한양에서 온 나졸들이 두령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산적 소굴도 모두 소탕되었으니 남편의 원수도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모두 나으리가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전 그저 산적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뿐입니다. 아무튼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던 과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하루 묵고 가십시오. 곧 해가 떨어집니다, 나으리. 천 씨는 과부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 집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더니 시간이 흘러 둘은 서로 연모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기만 하였던 천 씨는 드디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둘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리고 함께 약초를 캐고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